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주는 FOMC 3월 정례회의 등 글로벌 이슈가 굉장히 많은 한 주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했다는 악재까지 터지면서 중국의 주요 도시가 원천 봉쇄됐다는 이슈가 나와서 국내 증시도 어제는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잘 버텨주다가 끝으로 갈수록 좀 흐르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이 열린 뒤에 직후에 좀 펼쳐지는 매매 시그널 저희가 잘 잡아드릴 테니까 장 초반에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도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1% 하락한 2637포인트 선에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8% 하락하면서 866포인트 선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세가 강한 모습인데 관련돼서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직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스트리밍은 늘 열려 있고요. 더불어서 함께하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매매 시그널을 잡아드릴 네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성웅, 임상현, 임찬우 그리고 오늘 처음 출연해주시는 김성남 분께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자세한 시장 흐름 이 네 분께서 짚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장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분이죠. 오픈맨 민경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시장이 흘러서 대응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슈랑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대량의 순매도 공세를 좀 펼쳤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이제 기관 투자자는 호가를 이제 올려놓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과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크지 않지만 어제는 외국인들이 그냥 뭐 시장가로 이제 밑으로 그냥 내리면서 매도 물량을 좀 출현한 부분들이 지수 하방을 좀 크게 이끈 좀 큰 수급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 현지 시간 이제 월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될지도 모른다. 즉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좀 암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3월 8일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5개 중국 기업들이 외국 회사 문체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전부 다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징동닷컴이라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중국 기업도 자, 지금 신저가를 이탈하면서 낙폭을 최근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52주 신저가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그룹홀딩스, 자, 이것도 지금 300달러 정도까지 했었던 이제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고가 대비 마이너스 75%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또 미국 증시에서 퇴출될지도 모른다.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거 회사 성장하고 있더라도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죠? 네, 뭐 기업 가치가 투자금 회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또다시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이두입니다. 자,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고요. 이제 350달러 정도까지 이제 폭등했었던 바이두가 다시 이제 거래소에서 또 이제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또 포함이 됐다라는 그런 이슈가 전해지면서 350달러가 100달러 수준까지 또 마이너스 70%가 무너졌습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 다 있지만 3월 8일부터 3월 8일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포함시키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저가를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핀더더라는 이제 중국 기업도 마이너스 20%가 좀 무너졌습니다. 자, 200달러에서 25달러까지 거의 마이너스 85%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JP 모건이나 각종 투자 은행들에서는 상장 폐지되면 이게 더 정리 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라라는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신저가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 일주일 동안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미국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국 이제 광둥성 헌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를 봉쇄한다. 그리고 아이폰 생산 공장이 자동 중단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의 애플과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코로나19 확산, 그것은 우리 백신, 제약과 종목들의 수혜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모더나 백신 관련주도 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16일, 러시아가 이제 달러 채권을 이자 납입해야 되는 날짜인데, 근데 이거를 달러로 납입하지 않고 자국 통화 루블화로 납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뭐 이제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대신에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 15개월 만에 지금 저점 영역대에서 이 박스권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봉쇄. 두 번째, 러시아 채무 불이행 이슈. 세 번째, 주말로 관측되는 북한의 도발. 우리 증시에서 호재로 이야기할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V자 반등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만 만들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 박스권 등락, 오히려 추세 하단까지 빠졌을 때, 즉 2,59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다지는지 그리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관심 가지고 추적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최근 만들어진 830, 850포인트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부정받더라도 여기서 지지해주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슈팅 자리 만든 종목들에 대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본 종목들이 시초 좀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영우 DSP입니다. 자, 과거에 3,300원까지 폭발했었던 주식이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 잘 받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전일자, 자, 대바닥에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이제 달려가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전일자 진행했기 때문에 영우 DSP,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이거 매집봉이라 슈팅자리라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추가 시세 만들어내는 모습 기록한다면 단기 시세 누려볼 수 있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ES큐브입니다. 이거는 공시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체결주소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 지금 주당 새로운 체결주주가 14,000원에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잔금일이 3월 28일, 6월 29일인데 3월 28일에 320억이 납입되면 나머지 300억도 자동적으로 납입이 될 것이다. 즉 3월 28일까지 320억 주당 14,800원에 인수를 하는 모멘텀, 즉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모멘텀으로 전일자 장중에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했었던 모습인데 주요 지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대시세 초입의 구간, 과거에 뜨거웠던 시세를 다시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규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이제 원격 의료,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인성정보 매기 유입되면서 큰 시세 4,000원대까지 만들었다가 바닥에서 또다시 거래대금 동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제 시그널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거세지면서 양시장 파란불을 켜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개장 상황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어제와 비슷하게 외국인들 팔아낼지도 좀 궁금한데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FOMC 경계 심리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FOMC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점이 좀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럴 땐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그 전략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눈에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면 미국 증시에 성장된 중국 기업들의 급락 같은 경우에 오늘 중국 증시까지 어떻게 연결될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략 후강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늘 좀 약세를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본다고 하면은 이 코스피 전 업종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는 업종 중에서도 상승세로 보여주는 업종은 역시 은행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특히 이제 지금 제주은행 1.77%, 카카오뱅크가 0.2%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의료 종밀 업종 같은 경우에도 SD바이오스에서 2.3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웬만한 업종은 전부 다 하락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락폭이 큰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이 섬유 의복 업종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NF가 2.7%, 한섬이 1.74%, 그리고 형제엘리트가 1.66%, 원님이 1.65%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좀 중국 관련주들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세를 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업종 지수 1.56%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급락세를 보여주었던 HDC, 현대산업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의 때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하락세를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제도 강조아파트 붕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처벌에 대한 부분에 있어 우려감이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도 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GS건설도 최근 상승세가 좋은데 오늘은 약간의 좀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97%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DLEAC가 1.84% 그리고 현대건설이 1.62%, 그 대우건설이 1.5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지금 LG화학이 2.74%, 한국콜마가 2.63%, 그리고 지금 한수케미칼이 1.70%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업종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 폭이 좀 크게 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운송 업종 또 방송 서비스 업종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KMH가 0.13% 그리고 SMCC가 9.7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통신장비 업종도 시장대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이 2.95%, HT가 2.78%, 그리고 비덴트가 1.49%의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로보가 4.25%, 네오이즈홀딩스가 1.8%, 컴퓨터스 홀딩스가 1.7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를 본다고 하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는 이 삼성바이오로지스가 0.25%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지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0.43%, 그리고 시가총액 2위가 됐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0.1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0.8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어제 네이버나 카카오 성장주들이 이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이버가 0% 보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카카오가 2.4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이 현대차도 오늘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0.3%의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시가총액 10위부터 20위까지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말씀드렸던 이 은행 업종이죠. 이 KB금융이 1.43%의 상승세,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0.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가 0.41% 상승세, 그리고 신한지주도 0.6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그나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선전하는 종목도 몇 개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펄어비스가 0.1%의 상승세, 그리고 이 카카오게임즈가 0.8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게임주들이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LB가 2.2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HL 자회사죠. 엘레바가 미국 FDA 출신의 전문가 영입을 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1위 셀트로헬스케어는 1.57% 하락세, 에코프로비움은 0.59%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에도 2.0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안에서도 10위부터 20위까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반 50% 정도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시젠이 2.0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자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어제 좀 하락세를 많이 하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이 알테오젠이 0.18% 상승세, 그리고 에코프로가 0.82%, 그리고 LX세미콘이 0.67%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지가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성우 차장님께서 특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느 쪽을 좀 볼까요? 우선 LG이노텍 말씀을 드릴 텐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도 우려 대비해서는 잘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역시 아이폰 14번째 시리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아이폰 14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4,800만 화소까지도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업무역 말씀드릴 텐데요.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OEM 업체로서 이 작년 사금 실적도 그렇고, 이 올해 상반기에도 노스페이스나 롤러레인 같은 이 바이오 쪽의 고종장이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를 7만 원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어떤 대선이 끝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의류 소비에 나오는 이 생산 의류 소비에 대한 관심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영업무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LG이노텍과 영업무역 두 가지 특징적인 종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좀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장 직후 상황이랑 종목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활발한 이제 상승세 좀 보여주고 좀 있는데,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군의 이제 흐름들인데, 제일 먼저 현재 형성이 좀 돼주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쭉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HCM코는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데 약간 개별적인 성향들이 좀 강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좀 하고요. 정다운이라는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이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현재 그 오리고기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곡물가 상승, 육가공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정다운, 그다음에 팜스토리 현재 보이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팜스토리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겹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반대급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쇄주로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팜스토리는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제 쌍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1선을 마다 찍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다운 부분들이 있죠. 정다운 부분들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다운은 이제 오늘 첫날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그 내용들인데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갭상승이 좀 실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약간 거래량이 이제 분출이 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오늘 좀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위주로 보면은 보성 파워텍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따블이기 때문에 그 기존 보유자 영역이죠.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은 현재 계속해서 효성 OMB도 형성이 돼주고 있는데 효성 OMB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농업 비료 관련된 종목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관점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 비슷한 흐름들을 보시면은 농업 관련된 부분들 현재 농우바이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승을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이와 비슷하게 현재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죠. 남해화학이라는 종목군도 처음으로 일단은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2단 상승, 1단 조정에 냉난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위주로 한번 쭉 보면은 중해제약이 그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승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전약품 부분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 시도, 그러니까 상승 삿바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삿바의 형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의 어떤 그 현재 매집의 형태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이제 하락하는 형태하고 전혀 달라지는 어떤 모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매집의 형태라고 볼 수가 좀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그 플루로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신종플루죠. 신종플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성질의 기질인데 이게 합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오래전에 나왔었고 또 최근에 그 오미크론하고 델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죠. 이게 복합될 수 있다 하는 그 델타크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한 그 부분들이 스텔스, 그러니까 좀 더 진화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엔데믹 상황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좀 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신풍계약도 있죠. 신풍계약 부분들은
보통 이게 이제 투자 경고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경고를 풀고 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등과 숨구르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한번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 경고가 붙은 지 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나면은 현재 본격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21선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이게 거의 이제 탄생 파동의 어떤 그 종류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풍제약도 일단은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 국전약품,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군들이 좀 하나둘씩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그다음에 거래량 위주 종목군들을 위주로 한번 접근이 좀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CIS 부분들이 오늘 상승 어떤 시도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 내용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추세 반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그 다음에 보통 기술적 반등을 현재 넘어서 본격 상승으로 가는 것은 절반을 좀 회복하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CIS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CIS가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그 현재 그 비철 금속 관련된 리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니켈 관련된 부분들이 급수적으로 올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그 타격을 좀 받고 있지만은 그 정도 좀 잠잠해지는 시점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황이 협상 모드로 들어가는 시점들, 그 다음에 유가가 급락하는 시점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을 두고 쭉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재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현재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QA 항공이 일단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 좀 잡힙니다. 최근에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어떤 상황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운수 또는 항공에서도 현재 전체적으로 코로나 전 상황을 초월했다 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글로벌 하늘길 다 열렸다 하는 어떤 흐름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엔데믹 상황에서도 방역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해상 물류뿐만 아니라 운수 현재 항공 관련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QA 항공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은 전체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에서 이렇게 좀 튀어주는 흐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공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뿐만 아니라 현재 진에어,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강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요약해 보면 아직까지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약간 개별주적인 성향들이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약세 시장이 어제 충격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화된 종목에 대해서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약간 보수로 보시고 품새 테마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파란불 여전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직후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상황,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수가 어제 나스닥이 좀 빠지면서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도 조금 하락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요. 러시아의 디폴트 의뢰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당하면서 전체적으로 돈은 있는데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내일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있죠. FOMC가 있으면서 그거가 있으면 그때 아마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한 장이 오지 않을까. 이번 주까지는 조금 조정장이지.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포인트 잡아가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래서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군으로 조금 준비한 게 게임 관련주들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게임 관련주들이 한번 NFT 관련해서 상승 있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요시 이렇게 봐주시면서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는 일단 아시다시피 NFT 관련돼서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인데요. 자, 조금 보시면 지금 이거구나. 예. 자, 일단 미르포를 통해서 코인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들입니다. 일단 미르포에 대한 매출액은 점점 지금 줄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글로벌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4분기부터 글로벌로 통해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지금 동남아권에서 많이 다운로드가 되고 게임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캐치해 주시면서 이제 코인까지 게임에서 하면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들면서 위메이드가 한번 수급이 제대로 들어왔다가 지금 좀 조정 중이었는데요. 강한 파동 이후로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관심 두고 보자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또한 미르포 모바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지금 글로벌에서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모바일로도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게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까지는 꾸준히 매출액에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리메이크스 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NFT죠. 이쪽 부분이랑 라이센스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계속 관심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비상장 코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아마 이슈가 있었어요. 코인이 이게 활용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조금 풀려있던 물량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많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게임의 글로벌 부분이 추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일 매출이 5억씩만 나온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출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강하게 NFT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였었죠.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쭉 강하게 올랐습니다. 24만 원까지 올랐었고요. 이후로는 지금 거의 다 빠졌다.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지수 상승 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만 원 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저가에 살려고 하면 일단은 96,000원 부분, 여기 저가인 부분 있죠. 93,000원, 94,000원 부분을 잘 지지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양봉을 띄워주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펄어비스 게임주로만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펄어비스에 대해서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일단 회사 대표의, 그러니까 오너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표님이 게임을 개발하세요. 일단은 그 이슈를 조금 더 캐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경영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 회사는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회사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이 지금 오픈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찾아보시면 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나 그 외에서도 지금 국내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한국을 알리는 게임이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게임 도깨비가 아마 오픈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좀 준비했고요. 자, 일단 검은 사막이 주요 게임입니다. 주 게임은 검은 사막과 2부라는 게임이 있는데, 일단은 검은 사막과 2부라는 게임이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약했어요. 게임에 대한 유저들이 조금 약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도깨비나 이런 붉은 사막 IP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게임이 오픈했을 때 추가적으로 큰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장점은 PC 게임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시장에서는 PC 게임인데 그 부분에서 계속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모바일도 지금 오픈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했던 다른 게임들 중에서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7개 대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도 한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 클로버라는 모바일 게임도 한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PC 게임에서 어느 정도 회사의 두각을 잘 내려고 있다. 확실한 색깔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도깨비라는 게임이 오픈했을 때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펄어비스도 위메이드처럼 강하게 상승 이후로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8월달, 9월달 이후에 들어왔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도깨비라는 게임의 이슈로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 부분만 이틀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내 이슈, 그러니까 해외 이슈죠. 해외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다시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지 라인으로는 8만 원과 9만 원 부분을 조금 지지하는지 여부를 봐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 이 종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갖고 온 종목은 컴투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컴투스도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으로 많이 아실 텐데, 자, 간단하게 컴투스 말씀드리면 일단 일단 게임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있다. 하지만 컴투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랑 연결되는 NFT 관련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부분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합병 이슈도 좀 있었고 성공 아레나나 야구 라인업 등 이런 다양한 게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이 조금 성과가 좀 덜해서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 조금 매출의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이 NFT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컴투스라는 브랜드의 메이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북미에서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 회사에 이제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다른 100년 전쟁이나 이런 게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앞에 두 종목보다는 조금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앞에 두 종목들 위주로 막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투스가 한번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돌고 나서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쭉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빠르게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1만 원, 11만 4천 원 부분을 조금 지지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반등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2만 3천 원까지 갈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조금 컨투스에 대한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직후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과 시장 흐름은 어떤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황캐스터 박재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가 FOMC 대기하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0.32% 밀리면서 2,63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870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고요. 1,39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 474억 원, 906억 원의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빠지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1.72%로 더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거래일 연속 신저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28%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완화 규제 기대감에 네이버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0.91%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딱 보합권 터치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0.61%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신저가 터치 후에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2차전지 대장주들은 좀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1.43% 그리고 2%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개인만이 홀로 담아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셀트리온 형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낙폭 키우고 있고요. 어제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익 실현 물량 출회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빨간불은 HLB만이 켜고 있고요. 0.17%로 제한적인 강보합권 정도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 시각 시장 상황 점검하고 왔습니다.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연결하는 분인데요.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경제에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 전에 한번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물론 한 15년 전입니다만 어쨌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업사부라는 그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한 20년 정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업사부님,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개장 상황과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많은 부분들에서 아직도 우려감들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너무도 지금 지겹게 듣고 계실 거고 언제 끝나나 그러나 협상이 조금씩은 진전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완전히 폭락으로 가는 것만큼은 현재는 막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신정부,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신정부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고 연관 종목으로서는 상당히 탄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주식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아니거든요. 시장 전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4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갖고자 한다면 환율 시장을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41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20원대까지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장이 열리려고 할 때에 1220원대 아래로 환율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조금은 용기 있게 주식들을 좀 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시고, 그렇지 않다, 점점 1240원, 50원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 현금 비중을 더욱더 높여놨다가 우리가 바닥이 잡혔다라고 좀 더 확신 있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시장에 좀 용기 있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국제 곡물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농업주들의 강세, 지금 농우바이오 같은 종목들, 종묘 사업이거든요. 아시아 종묘와 농우바이오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지금 7%대의 상승을 합니다. 사료주들도 약간의 상승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던 중에 원자력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수급이 좀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한 20%대 상승을 하고 한신기계,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락다운,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그쪽으로 또 많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테마나 업종은 무엇일까? 뭐니 해도 이제 새로운 정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혹은 우리 안철수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원전이 가장 좀 오늘도 가장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뭔가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면 원전주 정도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오후장 전략 짧게 좀 여쭤볼게요, 업사부님.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좀 실적인 종목 하나, 두 종목 정도를 좀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원전주 중에서는 보성파워텍 정도 가격대가 지금 조금 고점 대비해서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7,100, 한 65, 55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000원 부근 정도까지 눌림목을 충분히 받다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짧은 단타 종목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단타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드리고 싶으니까 오후까지 끌고 가거나 내일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당일 오전 중 밀당거리가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분들로 얘기를 드리고 싶다. 안정적인 종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원자력 중에서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도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자, 오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 그래서 1240원대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환율이, 그것만 보십시오. 환율만 보시고 이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어떤 것도 현재로서는 믿지 말자. 어차피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 상황에 우려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 미국의 FMC 여기서 과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테지만 그 금리 인상이 0.25%냐 0.5%냐 그 부분보다는 그 이후의 형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흐름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눈앞에 그저 당장 내일과 내일 모레인데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 발을 뺐다가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방향 결정되고 쫓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드려봅니다.
네, 원달러 환율 기준 잡고 시장 대응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기 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